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수집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사만신, 사만마, 삼사신 등을 다뤘었는데요.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은 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썸네일을 보신 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유이양을 대표하는 카드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엑조디아입니다. 네, 엑조디아 중에서 1기 엑조디아, 우리나라 최초와 이제 세계 최초 1기 엑조디아와 이거는 그러니까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에서 나왔던 엑조디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이 엑조디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오각형의 봉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육망성의 저주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 이건 꼬다리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만 뒤로 빠져가지고 조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류였겠죠. 그 당시에도. 뭐 이거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오각형의 저주에 각자 이제 팔다리가 묶인 채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미판을 또 따라가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육망성의 저주 있잖아요. 육망성의 저주에 묶인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유는 오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술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랬지 않을까요? 그 시절 검열은 사실 지금이 더 널널한 편이지, 그 당시에는 뭔가 종교를 조금이라도 연상시킬 수 있다면 다 탄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여기도 앙크, 생명을 뜻하는 앙크인데 여기도 이제 좀 흰색으로 뭔가 처리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카드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이 카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에서 같이 봉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장에서 판매하던 카드였는데요. 원래는 예정은 그랬습니다만 도쿄돔에서 열렸던 1999년도 대회에서 현장에서 원래 살 수 있던 카드였는데, 예상보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는 바람에 그 판매가 취소가 되고 나중에 통신 판매로도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잘 구매할 수 있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더 쉬워졌었고요. 이 카드 한 장만 그 도쿄돔에서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팔다리들은 전부 다 다른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이드북 한 권에 뭐 이거 하나 다 몰려있지 않고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카드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점이 조금 더 설레게 했던 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장 한 장 뭔가 팩이 아니라 그런 데서 모으는 게. 그런데 한글판은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똑같이 따라내기에는 판권도 그렇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이 봉입률이 진짜 극악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엑조디아 파츠 이것들은 전부 다 따로 있었고, 원래는 일본판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에서는 뭐 푸른 눈의 백룡, 뭐 블랙 매지션, 뭐 이 정도 막 암흑기사 가이아 뭐 이런 정도의 카드들이었는데 다른 팩에 있던 뭐 이제 볼륨 1, 2, 3 뭐 이런 볼륨 팩에 있던 카드들이나 이런 동봉 카드들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전부 그래가지고 때려 박아서 만든 게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입률이 극악일 수밖에 없어요. 울트라 레어 카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크릿 레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라이온 드래곤이랑 그리고 용기사 가이아를 이렇게 따왔는데, 일본판에는 뭐 그때 당시에 팩에는 시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때려 박으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지금도 그래가지고 제일 퍼스트 에디션들 중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 카드들이었었죠. 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퍼스트 에디션을 다루는 영상에서도 한번 할 텐데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는 소환신 엑조디아는 뭐 이제 엑조디아 덱을 조금 유동성 있게 좀 원턴킬 원툴이 아니라 조금 유동적으로 굴려보라고 냈던 카드인데, 일러스트가 너무 이쁘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가격도 싸가지고 구하고 싶은 분들은 수집하기 아주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밀레니엄 골드레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처리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이거는
아모니 GX에서 썼었던 그 여자친구를 좀 제물로 바치고 엑조디아를 손에 넣어가지고 썼었던 카드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죠. 이거는 원래 일본판에서는 점프인가? V점프인가 동봉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팩은 아닌데 옛날 그 시절 우리 때 그 팩은 아닌데 밀레니엄 레어가 있으니까 좀 더 밀레니엄 패러럴이라서 레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수집을 했고, 이건 그때 그 시절 암흑의 위협에 들어가 있던 코드번호 TCR 엑조디아 네크로스입니다. 이 카드는 원래 원작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애니화가 되면서 애니화에서 이제 조금 설정이 바뀌었었어요. 카이바의 출생에 대해서 조금 출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집안에 그렇게 입양을 되었던 썰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카이바 고자부루라는 카이바의 양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데이터가 가가지고 도마편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카이바 아빠가 썼던 카드입니다. 엑조디아 네크로스. 옛날에 정말 진짜 이 카드를 처음 보고는 정말 간지가 났던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서 쓰려고 한다면 내성도 조건에 비해서 너무나도 까다롭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퍼스트 에디션이 아니더라도 좀 가격이 나가는 카드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푸른 눈의 백룡 전설 출신 팩에서 전부 모은 카드입니다. MGB 재질은 아닌데 퍼스트 에디션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이기 때문에 모아놨고요. 여기다가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실전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카드인데, 조금 레컬에서 나온 카드인데 그전엔 동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엑조디아 관련이라서 수집을 한 건데 이 카드는 엑조디아와 사실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엑조디아와 조금 관련이 있는 일러스트처럼 보여서 수집을 한 거고, 이 엑조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엑조디아 덱을 조금 굴려봐라 라고 한 건데, 사실 엑조디아 덱을 굴릴 거라면 원턴킬이 아니고서야는 조금 로망으로도 조금 굴리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원턴킬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는데 그냥으로는 거의 안 굴러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굴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자, 이 카드는 20시크 레어고요. 진 엑조디아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어디 동봉되어 있었냐면요, 이제 타카하시 카즈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카드의 원화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동봉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조금 특이해요. 이 카드가 소환이 되고 이 카드를 내놓은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쪽에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카드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정말 재밌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강제로 상대 이제 필드에 서게 된다면 승리를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사실 좀 쓰기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조금 작가 사인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수집을 했던 카드인데, 한글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해진 카드라서요. 작가분이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수집을 해놓았던 카드고요. 자, 여기부터는 전에 제가 이제 탄압 카드에 대해서 로스트 아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로스트 아트에서 다뤘던 영상인데, 그 카드인데, 이제 로스트 아트를 기점으로 원래 일러스트를 풀어주고 일본에서는 탄압된 일러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는 성향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월드 프리미엄 팩에서 나왔던 프리즈마 시크릿 레어 사양의 노탄압한 로스트 아트, 그러니까 원작과 같은 일러스트로 한글판이 나왔던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이제 조금 구하는데 얘를 조금 먹었는데, 그래도 구한다고 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고, 엑조디아의 이제 최고 레어도이기 때문에 구하실 분들은 이걸 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 카드는 로스트 아트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로스트 아트에서, 그전 로스트 아트에서 울트라 레어로 싹 구해놨더니 이제 상위호환인 시크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로도 다 구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프리즈매틱 시크릿 레어가 나와가지고 구해놓을 때 가격보다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많이 손해를 봤던 카드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월프팩으로 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도 아니다 싶으면 시크를 구하시는 게 나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근본 울트라 레어와 같은 노탄압을 갖고 싶다 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울트라 레어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또 이제 좀 여기들은 다 이제 보스 캐릭의 카드들을 조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극장판이지만 정말 처참하게 망해버렸던 빛의 피라미드입니다. 사실 망할만 했어요. 이게 북미판이 원조인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칼질을 했었죠. 조금 칼질을 해가지고 일본판으로 고쳐놓은 다음에야 조금 볼만 했었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도 진짜 막 그 유이가 어둠의 유로 변할 때 갑자기 유희왕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변하는데 진짜 어린 마음에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뭐 이거는 그 빛의 피라미드 카드입니다. 이거는 밸류 오브인가에서 아마 동봉이 되었던 카드였던 것 같아요. 울트라 레어 사양으로 우리나라 것도 좀 빛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빛의 피라미드는 전에도 설명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마법 신관, 뭐 이제 빛의 피라미드, 그리고 푸른 눈의 빈용, 이 카드들이 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주는 팩 한 장에 그 중에 하나가 나왔었던 카드입니다. 빛의 피라미드 카드는 거기서밖에 구할 수가 없었고 제록이 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빛의 피라미드에서 나왔던 이제 그 스핑크스 카드들입니다. 빛의 피라미드를 구해야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카드들은 좀 이제 그냥 고정된 10장 들어있는 한 팩으로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이 카드들은 이제 원작이 없었던 도마편이었는데, 도마편에서 오레이컬 코스의 결계, 우리 걸로는 번역이 오리컬 코스의 결계라고 해가지고 이 결계로 뭐 사만신의 힘을 막는다 막 하면서 나왔던 카드였는데, 오리지널이라 그런가 저는 그다지 와닿지는 않았던 편이었는데, 사실 그 작중 보스였던 도마가 썼던 이제 오레이컬 코스 슈로노스라는 카드의 퍼에와 퍼에이고요. 그리고 최종으로 나왔던 최종 이제 보스 캐릭처럼 나왔던 사신 개입니다. 이제 사만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만신을 이제 봉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봉인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전설의 용을 그 오리지널 에피에 등장을 시키고, 그 전설의 기사, 전설의 용들을 모아놓은 카드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전종을 퍼스트 에디션으로 구해버렸는데요. 네, 이 카드는 뭐 이제 블랙 매지션 카드를 이제 서포트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다 따로 놀아가지고 너무 쓰기가 어려운 덱이라서 이 덱은 제가 만들어가지고 올릴까 하는데 너무 쓰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마이오스의 눈, 헤르모스의 발톱, 크리티우스의 이빨,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레전드 오브 하트로 소환하는 게 합심용 티마이오스입니다. 네, 이 카드들은 각자 전설의 3기사고 이 용들이 변한 것들이 3기사입니다. 이 3기사를 가지고 융합을 해서 쓰는 게 이 합신용 티마이오스라는 카드인데요.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무한 콤보가 가능했던, 참 특이했어요. 무한 콤보를 원래는 유희양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애니 원작 설정상에서는 공격력 무한대에 거의 각성한 오벨리스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신개한테 이제 무한 콤보를 넣고 격파를 했던 그 카드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푸른 눈의 백룡에다가 이제 이 타이란트 윙을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의 푸른 눈의 백룡에서 이제 푸른 눈의 백룡 카드군에서 지원받던 그 푸른 눈의 타이란트 드래곤인데요. 그때 그 카드와는 관련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했던 카드군들이 이제 디스트로이 드래곤, 뭐 타이란트 버스트 드래곤, 뭐 이거는
타이란트윈과 크리티우스의 이빨을 합친 거고, 이건 크리티우스의 이빨과 다 합친 카드들이에요. 파괴륜, 그리고 거울의 드래곤 이제 성방을 합친 카드, 뭐 이제 데스바이러스 드래곤 이제 백파괴 바이러스를 합친 카드고, 이 헤리모스의 발톱으로 소환하는 헤리모스 캐논 뭐 그리고 뭐 흑룡검, 해머, 아르테미스 다 있는데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보스는 신카드입니다. 여기까지를 딱 저는 DM 시리즈에 가까운 보스라고 보고요. 뭐 싱크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스긴 하지만 그래도 유이가 등장하는 극장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작에서 극장판에서 나왔을 때 최종 보스였던 이제 패러독스 드래곤, 이제 다 사선 시크, 십자 시크 이렇게 전종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놨는데요. 최종 보스 카드일 줄 알았는데 이 카드가 이제 죽고 나니까 신트루스 드래곤과 이제 라익 신용과 합체하는 기믹처럼 이제 보스가 이 트루스 드래곤과 합쳐졌었죠. 그랬고 이 신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백룡이 스킬 드레인을 키고 때리는 타점으로 예전에 함떡 백룡을 많이 썼었는데, 그 진정한 빛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절 백룡 덱의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신트루스만 해도 5000이고 5000, 4000, 4000, 4000, 4000 이러니까 스킬 드레인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널드 키고 그 다음에 타점으로 얘 때려 잡으면은 그때는 조금 상위 호환이었는데 지금은 결이 달라졌고요. 근데 신카드들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필드 마법이 없으면 전부 사라집니다. 그걸 스킬 드레인으로 보완을 했던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이 카드만 조금 가격이 나가요. 가격이 나간다기보다 구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 고레어인데 가격은 좀 있고 좀 저레어로 제록이 안 된 카드인데, 신 패러다임 드래곤이라고 원작에는 없던 카드인데 새로 지원을 받았던 카드고요. 신 사이버핸드의 뭐 사선 시크, 십자 시크, 뭐 울펠의 레인보우 드래곤의 그 카드들과 신 푸른 눈의 백룡의 이제 사선 시크, 십자 시크 전종입니다. 신 푸른 눈의 백룡은 푸른 눈 카드군이긴 한데 백룡으로 전 이제 툰이랑 신은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수집을 했고요. 신 스타더스트 뭐 사선이라든가 흑룡의 사선 십자, 패러럴 기어들, 시널드의 사선과 십자 시크들입니다. 가격도 싸고 신은 가볍게 굴리기에는 재미있긴 해요. 사실 티어에 비비려면은 어떤 덱도 힘들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너무 근본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대강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소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이의 카드를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제 직구가 도착하는 대로 그렇게 카드 수집 영상을 올릴 것도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엑조디아, 빛의 피라미드, 도마편, 전설의 3기사, 그리고 신카드 군까지 이렇게 5개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보스 캐릭들이 들어있던 바인더의 이제 수집품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카드 수집 영상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